아, 당황했네. 마이크를 안 차고 있었네. 어딨냐? 자, 자본. 간단하게 앞에서 했던 얘기 하자면은, 자, 손익계산서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표의 변동을 좀 관계를 니네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 실제로 업무를 할 때, 아, 얘는 좀 잘하는구나, 이런 얘기 듣게 된다고. 하지만 이제 자본 항목이, 진정한 장난질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옛날에 어떤 적이 있어요. 2014년인가에 자사주를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게 허용이 됐어. 그래서 이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굉장히 대표들이 가지급금도 정리 많이 하고 뭐 이랬었는데, 내가 아는 회사는 어떤 회사도 있었냐면은 이 쇼핑몰이었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공격적으로 경영성과를 막 내. 그러니까 나는 반 이상은 분식이었다고 봐. 그 다음에 그걸 잉여금을 막 쌓아놔. 근데 분식을 한다고 현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그지? 뭐 역분식을 해서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잉여금은 막 쌓여 있어. 배당 재원은 없어. 요거 들고 가서 대출을 받아. 50억. 그 다음에 그 50억으로 자사주를 매입해버려. 그리고 대표이사는 그때부터는 그냥 회사 관리만 하는 거야. 기본적인 관리만. 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왜? 이미 엑시트 했으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 그들만의 리그가. 슬픈 얘기 그만하고요.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 니들이 그들은 아니잖아. 니네가 그들이면 여기 앉아있지 않는다니까? 자, 봅시다. 자, 우리 회계상의 거래에는 자본거래가 있고, 그리고 손익거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번에는 이제 자본거래가 되겠지. 자본거래는 현재 또는 잠재적 주주와의 거래이며,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주주와의 거래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잠재적 주주와의 거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앞으로 주주가 될 놈. 아직 주주는 아닌데. 청약. 그지? 청약. 또 스탁옵션. 주식 선택권. 이런 게 대표적인 잠재적 주주와의 거래가 되는 거지. 자본거래의 결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기손익이 반영돼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자본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거래별로 서로 상기한 이후의 잔액만을 표시한다. 됐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됐고요. 예. 자, 봅시다. 한편 자본거래의 결과에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부의 자본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그 자본조정 얘기했었잖아.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부의 자본 계정이 뭐지? 자기 주식이잖아. 그지? 또 뭐 있을 수 있어? 결손금. 그죠? 예. 자본거래의 결과로 증가한 자본은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다. 왜? 주주가 납입한 거니까요. 그죠? 자본 전입이나 결손 보존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의 종류에서 나와 있는데, 얘들아, 이거 주식의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누는 거는 뭐하고 관련된 거니? 특히 배당과 관련된 거지. 야, 누적적 우선주. 그냥 배당을 선언하게 되면은 과거분까지 다 소급해가지고 배당을 치게 되는 거지. 그지? 누적적 우선주. 그리고 참가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는 원래 우선주가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통주가 받게 되는데, 참가적 우선주라고 하는 거는 우선주가 받아야 하는 우선주 배당을 먼저 받고, 그리고 보통주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우선주가 보통주 배당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갖고 이 참가적 우선주도 완전 참가적 우선주, 보통주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그지? 그리고 부분 참가적 우선주. 그래갖고 리미트를 두는 거지. 전환 우선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부여된 거고요. 상환 우선주는 우선주 발행했다가 나중에 회사가 그 우선주를 상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자본거래 유상증자 돈 넣는 거예요.
뭐 비누적 그래 누적적이지 않은 우선주면 비누적적 우선주지. 자 봅시다. 얘들아 유상증자에서 나와 있는데 유상증자는 그냥 회사에 돈 넣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유상증자를 현금으로 넣을 수도 있고 가끔 뭘로도 넣어. 현물, 토지나 건물로도 넣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토지나 건물 이런 부동산 등의 현금이 아닌 것으로 증자를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이슈가 생길 수 있냐면은 실제로는 100원밖에 안 되는 토지를 10,000원, 1,000원, 10,000원에 회사에다가 납입하고 그 결과로 주식을 받아가게 되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자본이 있다라고 존재하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채권자 이익을 해야 할 수 있다고.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물 출자라고 그러죠. 이런 현물 출자인 경우에는 이 현물에 대한 가치평가 이슈가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설립 시에 납입을 그걸로 하면 그걸 그 현물로 하면 뭐라 그래? 변태 설립 사항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법원이 정한 검사인이 보고를 내줘야 된다고. 변태 설립 상황이 돼요. 됐고요. 뭐 대부분의 경우 현금 발행이니까 알고 있죠? 자, 액면 발행할 수도 있고 할증 발행할 수도 있고 할인 발행할 수도 있고. 그죠? 자, 신주 발행비라는 개념이 있죠. 이거 비용 아니에요. 회계상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신주 발행비인 경우에는 자본의 차감, 즉 주식의 발행 금액에서 마이너스 한다. 자, 예제 1번. 당연히 눈으로 풀 겁니다. 내가 풀 장법이 아니에요. 자, X1년 4월 23일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100주를 발행했고 주당 발행 금액이 1,000원이다. 그러면은 10만 원이네. 그죠? 그러면은 차변에 현금 10만 원, 대변에 납입자본 10만 원. 뭐 납입자본에 되고 그냥 뭐 액면가가 있다면은 액면가를 쓰면 되니까 여기 액면가 1,000원이라고 돼 있네. 자본금 1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현금이 2,000원이 신주 발행비로 나가게 되지. 그러면은 대변에 현금 2,000원, 차변에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자본에 마이너스. 그래갖고 그럼 자본금이 2,000원 줄어드나요? 아니죠.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로 돼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2,000원만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가끔 중소기업들 재무제표 보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소액 잡혀 있는 경우 있다고. 그러면은 그게 거의 대부분이 신주 발행비야. 다음 6월 12일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보통주 200주를 발행했대. 자, 그러면 200주 24만 원이네. 그죠? 차변에 현금 24만 원. 대변에 보통주 200 곱하기 1,000원이니까 20만 원이니까 보통주 자본금 20만 원. 그리고 나머지 4만 원은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지금 뭐가 먼저 있어?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먼저 있잖아. 할인 발행 자금 3,000원을 상계하고 2,000원이구나. 2,000원을 상계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 38,000원 해줬다가 신주 발행비 3,000원이 있으니까 신주 발행비만큼 현금이 나가면서 주식 발행 초과금 3,000원을 상계해 주면 되겠지. 맞습니까? 3번 직접 풀어보시면 되고, 결국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주식 발행 초과금이 뜨게 되면 얘네 둘은 우선적으로 상계한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죠? 다음 현물 출자. 자, 요거 읽어봅시다. 현물 출자는 주식 발행 대금을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비화폐성 자산으로 납입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자본은 직접 측정할 수 없으므로 현물 출자 자산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 금액으로 한다. 얘들아,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현물 출자가 아니야. 현물 출자가 아니야. 근데 요거 한번 생각해봐. 대표자가 이런 거 함부로 가르쳐 주는 거 아닌데. 자, 대표자가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근데 설립할 때 돈이 별로 없어.
그래갖고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해놨어. 어? 근데 얘가 나중에 뭔 일 하려 그러면은 자본금이 한 1억 필요한 거야. 원래는 9천만 원어치 뭘 집어넣어야 되지. 뭘 집어넣어야 되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니? 대표님한테 딱 그래. 대표님, 세금 좀 내시고, 세금 좀 내시고, 4대 보험 좀 내시면은 제가 1년 후에 1억짜리 회사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다고. 어떻게 하는 거지? 대표자 급여를 털어. 급여 얼마? 근데 급여를 털면 원래 뭐가 나가야 돼? 현금이 나가야 되지? 현금을 지급하지 마. 그럼 대표이사 가수금이 되잖아. 미지급금. 대표이사에 대한 미지급금. 가수금이 되잖아. 여기 가수금을 쌓아놓고 이 가수금을 재원으로, 자, 이건 화폐성 자산이잖아. 이걸 재원으로 유상증자를 내버려. 근데 가수금은 화폐성 자산이야, 비화폐성 자산이야? 화폐성 자산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변제 설립 사항도 아니야.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 뭐야? 노무출자지? 주식회사에서는 노무출자가 금지돼 있어, 금지돼 있지 않아? 금지돼 있어. 어쩔 거야?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대신에 세금이 좀 나오겠지? 그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연애 그래도 9천만 원이면 소득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와이프 있지. 엄마 있지. 장인어른 있지. 그지? 그리고 뭐 사촌동생 하나 있어. 9천만 원 넷에다가 대표자 본인까지 해서 5명 털어봐. 지분은 좀 이석이 되겠지만 그럼 세금 거의 안 내고도 가능하다고. 저걸로 대출을 받은 가수분. 뭔 대출을 받아? 유상증자를 한다니까. 이걸 유상증자를 하면 자본금 1,000만 원짜리 구멍가게에서 그래도 번듯한 구멍가게가 되잖아. 자본금 1,000만 원이면은 가끔 그럴 때 있다고. 얘들은 이거 회사야 속꿉장난이야. 그런 방법도 있다고. 그래서 내가 맨날 그냥 니들이 공공장 가서 열심히 일을 해도 다 내 손바닥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보면 알아? 위에 놓고 유상증자 어떻게 하지? 그냥 가족 회사로 만들려고 그냥 가족이 조금씩 돈 넣었어요. 이러면 뭐 어쩔 거야. 그렇구나. 그럼 그럴 때 떠올리라. 우리 회계사님이 잠깐만 재원 한번 확인합시다. 그거 뭐 보면 나와? 단기 재무제 기말 재무제표를 뭐하고 뭐로 트래킹하면 돼? 손익계산서 급여 명세 항목, 그지? 그리고 급여 명세 항목, 왜냐면 원장을 안 주니까. 원장을 주면 원장을 보고 바로 아는데 급여 명세 항목, 그지? 급여 명세 항목하고 기초기말의 부채 항목, 급여 관련 부채 항목 보면 나올 거 아니야. 다 방법이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딨어. 자, 봅시다. 그래서 보지.
현물 출자는 주식 발행 대금을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비화폐성 자산을 납입하는 경우인데 자본은 직접 측정할 수 없으므로 현물 출자 자산의 공정 가치를 주식의 발행 금액으로 한다. 그죠? 자본은 스스로 측정 평가의 대상이 아니니까 받은 것의 공정 가치로 한다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죠. 차라리 주식의 공정 가치가 그 자산의 공정 가치보다 더 신뢰성 있게 측정될 때가 있어. 대표적인 때가 언제야? 상장회사 주식. 그죠? 이 경우에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한다. 현물 출자 똑같죠? 현금이 들어갈 때 예단계 들어온 거죠. 자, 예제 2번 보면은 우리가 금융자산 파트를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회계원리에서 중급회계 쪽에서 다룰 거다 보니까 지금 X1년 7월 29일에서 나와 있는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이 뭐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중급회계 들어가면은 첫 파트로 이 변경된 기준부터 할 거야. 오케이? 다음. 자, 무상증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차이 알아야 되죠? 무상증자, 자본거래의 결과로 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중 배당이 불가능한 법정 적립금을, 자, 표시하세요. 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중, 그러니까 자본거래 결과 자본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 이 책에서는 이제 자본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쓰기 좀 애매하니까 자본거래로 발생한 잉여금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라고. 이익잉여금 중 배당이 불가능한 법정 적립금을 자본 전입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는 것이다. 무상증자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현금의 납입이 없으므로 자본 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죠? 자, 그럼 얘들아, 무상증자를 한다는 건 결국에 행정상의 처리지 회사 내부에서 사무상의 처리잖아. 그러면은 그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인 주가에는 영향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냥 경리팀에서 그냥 쭉쭉 그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내 등기소에 제출한 건데 그러면 이게 줘야 돼? 안 줘야 되지? 잘 봐. 니네 집에 가서 무상증자 친 회사들 다음날 상한가 쳐. 그러니까 사실 주식시장이 그렇게 좀 비이성적인 거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무상증자 치면은 주식수는 늘어나지. 그지? 그러면은 주식수는 늘어가는데 원래 자기 자본 가치는 불변인 거니까 주가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주가를 떨어뜨려서 시작을 한다고. 아예 무상증자 권리락을 시켜버린다고. 그럼 이게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 싸 보인다고 산대. 또 발행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갖고 주식의 유통성이 증대가 돼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대. 모르겠어. 자, 봅시다. 자, 예제 3번 분계만 보면 돼. 자, 주식 발행 총화금이라고 하는 자본거래 결과 생긴 잉여금으로 유상증자를 한 거지. 맞니? 그리고 두 번째,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배당이 불가능한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이지. 이 법정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한 거네. 그죠? 자, 다음 유상감자라는 개념이 있어. 자, 얘들아, 결국에 증자든 감자든 결국에 유상무상 있는 거지. 유상무상. 유상증자가 있고 무상증자가 있고 유상감자가 있고 무상감자가 있잖아. 이건 뭐야? 증자를 하면서 회사가 대가를 수취하게 되면 유상증자야. 증자를 하면서 자본이 증가하면서 대가를 수취하지 않으면 무상증자야. 그래서 회사 내부에 있는 잉여금으로 하게 되면 무상증자가 되는 거고, 회사 외부로부터 자산부채가 유입되게 되면 유상증자가 되는 거지. 그죠? 자, 아까 가수금으로 했던 얘기 했었어. 야, 어떻게 가수금으로 하는 게 유상증자지? 그 가수금이라고 하는 급여 채권에 대한 소유주는 누구야, 원래? 이 사람들 아니야. 그 급여 채권에 대한 권리가 회사로 이전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것도 유상증자라고. 감자도 유상감자가 있고 무상감자가 있어.
감자 하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포테이토를 안 먹어. 아니 진짜야. 주식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있어. 절대로 포테이토를 먹지 않아. 얘들아, 이 감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주식을 반납하고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고 그리고 회사로부터 어떤 대가를 수취해야 되는데 이게 수취를 하면 유상증자고 수취를 못하면 수취를 하면 유상감자고 수취를 못하면 무상감자야. 근데 유상감자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케이스고 그러니까 잘 안 나오고 왜냐면 그럴 거면 자사주를 취득해버리지 회사가. 왜 굳이 자본감소까지 시켜버려. 자본감소 시키면 생기는 이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응?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다가 주고 회사가 주주에게 권리를 다양한 자산을 이전을 해주면 그죠? 그러면 이게 유상감자라고. 근데 만약에 회사가 주주한테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식만 들고 가서 찢어버리면 그걸 무상감자라 그래요. 그럼 무상감자는 거의 뭐 주주 보고 가자 이거 아니야? 한강 가자 가자 이거 아니야? 그래갖고 뭐 10대 1 감자 뭐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래서 절대로 감자를 먹지 않아. 자 봅시다. 자 유상감자. 자 그러면 얘들아, 유상감자인 경우에는 회사 입장으로 봤을 때 주식을 받으면서 돈을 많이 줘 주주한테. 그럼 회사 입장에서 손실이지. 근데 회사가 그럼 손실을 봤으니까 회사는 뭘 계산해야 돼? 감자 차손. 맞니? 그리고 주식을 회사가 받아가면서 돈을 거의 안 줘. 그럼 감자 차익. 그지? 그런데 얘들아, 유상감자는 그런데 무상감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 들고 와서 찢어버리면서 얘한테 아무것도 안 주지. 그럼 얘 입장에서 감자 차손이라는 게 뜰 수가 없어. 언제나 감자 차익이지, 무상감자를 하게 되면. 그죠? 자, 봅시다. 유상감자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이다. 주식의 취득 금액만큼 자본이 실질적 감소하기 때문에 실질적 감자라고 한다.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을 그죠? 처리하고 감자 차손이 발생하면 이익경음의 처분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죠? 얘들아, 감자 차손이면은 회사가 돈을 더 많이 준 거 아니야, 주주한테 액면가보다. 그죠? 그러면은 회사가 주주한테 더 많이 줬으니까 이건 주주에 대한 환급이다 라고 해가지고 감자 차손을 이익경음의 처분과 상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우선 상기한다. 알고 있을 거고요. 자, 무상감자. 무상감자는 여기 되게 슬픈 얘기라고. 주주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당 액면 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수를 일정 비율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현금 유출 없고 자본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형식적, 여기서 말하는 자본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는 자본 총계를 얘기하는 거야. 자, 형식적 감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무상감자는 언제 한다는 거야? 누적 결손금을 보존하기 위해 실시하므로 감자 차익은 이익경음을 상기한 이후의 금액이 된다. 얘들아, 결손이 막 누적되어 있는 회사들이 감자 하잖아. 무상감자 하잖아. 그래갖고 얘들아, 네이버 게시판 가면은 야, 이 새끼들아 감자탕 끓여라 크크크 뭐 이러고 나온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 이 감자는 물론 그냥 아닐 때도 할 수 있지만 결손금 보존 목적으로 할 때나 주주들이 동의해 준다고. 아, 감자탕 먹고 싶다. 아, 유명한 감자탕 집이 있어요. 압구정동에. 압구정동, 신사동이지, 거기야. 압구정역에 팝그린 호텔 뒤에 내가 즐겨 찾는, 지금 그 집을 몇 년째 다니고 있니? 한 14년째 다니고 있는 감자탕 집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름이 신미식당인데, 신미식당이 우리나라 감자탕집 중에 나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오늘 한번 감자탕이나 한번 먹으러 갈까? 좋지. 자, 봅시다. 예제 4번. 요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466페이지. 자, 예제 4번. X1년 2월 19일에 누적 결손금을 보존할 목적으로 무상감자를 결의했대. 보존될 누적 결손금이 9만인데 감자 대상 주식수는 100주래. 일단 자본금 100주만큼 줄어야 되지. 맞니? 그런데 액면가 1,000원이래잖아.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2월 결손금 보존할 게 얼마야? 야, 2월 결손금이 9만이네. 그죠? 그러면은 10,000원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감자 차익이 되는 거죠. 그죠? 주주들의 액면가 10만원을 포기했고, 그 결과 2월 결손금 9만원을 보전했고, 나머지 차익이 감자 차익이 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4월 2일에 유증을 실시했네. 유증을 했는데 보통주 100주를 주당 1,200원에 발행했대. 자, 그럼 자본금 증가하죠. 몇 주만큼? 100주 곱하기 1,000원만큼. 그 결과 현금은 얼마야? 주당 1,200원에 발행했다 그랬으니까 현금 100주 곱하기 1,200원. 그죠? 그럼 여기 200원만큼 뭐가 생겨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죠. 다음 X1년 9월 8일에 뭐가 있었니? 한국은 유통 중인 보통주를 1,400원에 취득하고 소각을 했네. 그죠? 원래는 이거 자사주를 취득하는 거니까 이참에 자사주 취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50주를 취득을 했어요. 그죠? 그럼 현금 50주 얼마에 취득했어? 1,400원? 1,400원. 그죠? 그 다음에 자, 주식은 얼마나 줄어요? 즉시 소각했으니까. 자사주는 뒤에서 합시다. 자, 주식을 소각을 했으니까 자본금은 액면가만큼 줄어야 되지? 맞아? 50주 곱하기 1,000원만큼. 그죠? 그러면은 얘들아, 이게 뭐야? 이게 현금 주고 회사가 주식 사온 거니까 유상 감자를 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유상 감자를 냈으니까 야, 이거 7만원 5만원이니까 2만원이 여기 뜨겠네. 회사가 돈을 더 많이 준 거지, 액면가보다. 그럼 이거 감자차손이라고. 그지? 그런데 우리 앞에서 뭐가 있었어? 감자 차익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 감자 차익하고 상계를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먼저 감자 차익을 10,000원 해주고, 그래갖고 상계를 해주고 나머지 차익 10,000원을 감자 차손 이렇게 해주는 거지. 감자 차익 우선적으로 상계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렇지. 감자 차익하고 우선 상계해주고 차익을 감자 차손으로 계상하는 거지. 됐습니다. 또 X1년 12월 6일에 유통 중인 100주를 주당 850원이네. 얘들아, 그러면은 150원만큼 감자차 이익이 나오게 되지. 주당 150원만큼 감자차 이익이 나오잖아. 근데 지금 감자차손이 먼저 10,000원짜리 있잖아. 그러니까 10,000원 우선 상계하고 5,000원을 감자차 이익으로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다음 자기 주식. 이걸 좀 잘 봐야 돼. 내 요즘 자기 주식 때문에, 나 요즘 돈 빌리러 다니는 거 자기 주식 때문이야. 아이, 난 짜증나. 중소기업의 자사주 취득을 인정한 그걸 왜 허용했지 진짜? 일만 많아지게.
사실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주주들의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결국에 똑같은 주주인데 왜 대기업만 허용하고 중소기업만 허용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아. 게다가 중소기업 주주들도 출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는 이걸 정책 목적대로 쓰는 경우는 난 단 한 번도 못 봤는데. 당국자들이 필드를 몰라. 진짜. 아닌가? 의도적으로 그분들의 빅픽처인가? 좀 더 사회를 혼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왜 사회가 혼란스럽고 막 불편하고 막 이러면은, 그럴 때마다 이게 이 플라톤이 했던 말인데 나는 진짜로 공감하는 말이 하나 있거든? 플라톤이 민주정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독재라는 결과를 부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실제로 왜 민주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가 혼란하니까, 그래갖고 그런 사회 혼란의 틈을 타서 다스가 집권을 한 거 아니야. 아니 그잖아. 그때 다스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잖아. 야, 부패해도 괜찮아, 쓰레기여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거 아니야. 누구 겁니까? 그냥 그렇다고. 자, 자기 주식은 소각하거나 추후에 재발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다. 근데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면은 그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어. 그러면은 그 회사의 주인은 주주야. 근데 그 주주가 자기 회사야. 이런 어떤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되죠. 그죠? 이거 누구 겁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주식은 우리가 자산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뭐 내가 나의 소유주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죠. 의결권 없죠? 자기 주식. 배당 청구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아, 자기 주식이 의결권이 없으니까 삼성물산이 합병 주주총회 할 때 자사주를 어디다가 이전해서 KCC에다가 넘겨버렸잖아. 그지? 그래갖고 그때 엘리엇이 그와 같은 그 지분 매도 계약은 무효이다 소송 냈었잖아. 근데 법원은 누구 걸까? 그렇다고. 근데 요즘 법원 누구 거가 아닌 것 같아. 그 형도 되게 안 됐어. 그 형은 진짜로 화장실 급할 때 담벼락에 노상방뇨 한번 못 할 거 아니야. 이재용이다! 이럴 거 아니야. 진짜 안 됐어. 진짜 안 됐어. 자, 또 자기 주식의 취득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주주가 납입을 했다가 주주가 다시 주식을 돌려주고 납입을 받아가니까 출자환급이잖아. 출자환급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죠? 자, 그래서 자기 주식은 마이너스 자본으로 분류를 한다. 아까 얘기했죠.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얘들아, 오해를 하는 게 감자차익, 감자차손의 기준은 뭐야? 액면가지? 맞아요? 그런데 자기 주식의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의 기준은 뭐야? 취득가지. 그래서 왜 액면가액법이 있고 취득가액법이 있고 그래. 그래갖고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배운단 말이야. 그런 거 니들은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라고. 결국에 그냥 취득가가 IFRS야. 그죠? 자, 예제 5번. 자기 주식. 취득, 처분. 니들이 알아서 상기하세요. 됐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지. 469페이지. 손익거래. 우리 쭉 정리했던 건데, 자본 파트에 있는 이야기만 보자고. 자,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은 반드시 회사가 적립하게 하는 상법으로 강제하는 법정 적립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의 종류에는 이게 다 이익잉여금이야. 그리고 회사가 법적으로는 이월시키는 잉여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미처분이 있고, 그러니까 법정 적립금이 있고,
임의 적립금이 있고 또 뭐, 미처분 이익영음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회사에 이익이 쌓였어. 그럼 이게 더 늘어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상법이 강제하고 있는 적립금으로 법정 적립금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회사가 상법이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회사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이 돈은 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임의적립금을 넣어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차기로 이월되는 거라고. 차기 이월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차기 이월 미처분 이익여금. 그죠? 그러면 얘들아, 요 생각할 수 있어. 법정 적립금은 법이 시키니까 했다지만 임의적립금은 왜 할까? 응? 뭐 추후에 투자를 위해서 얘네들이 적립해 놓는다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거 그냥 추후에 계획을 이야기해 주는 것의 이면에 배당 달라고 배당 달라고 뭐라고 하지 마라. 우리 쓸 거다 이거. 이런 이 신호를 주는, 주주들에게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안 되면 배당하는 거고. 그래서 현금 배당은 뭐야? 이 잉여금을 줄이면서 현금을 주는 거고, 그래도 배당을 달라 이렇게 하면 배당은. 아니면 어떻게 하기도 해. 잉여금을 줄이는데 여기로 뭐 자본금, 초과금을 주든지, 신주를 주면 자본금, 초과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게 주식배당이라고. 이게 현금배당이고 이게 주식배당이라고요. 그죠? 결국에 뭐를 재원으로 한다? 현금배당이든 주식배당이든 결국에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얘들아, 요 표현 좀 알아두세요. 법정적립금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익준비금이라는 게 있어. 이익준비금은 뭐냐면은 회사가 막 배당을 쳐. 그래갖고 주주에게 부가 유출이 돼. 그러다 보면 채권자부를 해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왜? 원래는 기본적으로 채권자한테 우선 청구권이 있는데 주주가 가져가 버리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법은 배당을 칠 때 일정 금액을 적립해놔라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뭐야? 이익준비금이에요. 매 결산기에, 그 결산기에 있었던 배당액을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배당액의 10%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10% 이상이죠. 그리고 연차 배당과 중간 배당은 모두 포함하되 주식 배당은 제외한다. 뭐 이 정도 내용만 알아도. 결국에 이제 현금 유출시키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죠. 다음 임의적립금, 말 그대로 임의로 하는 거예요. 이름은 막 자기 짓기 나름이에요. 시설 확장 적립금,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유의사 사랑 적립금, 뭐 이런 거. 자, 됐습니다. 다음 배당은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 획득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얘들아 알고 있지? 배당 기준일이 일반적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배당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배당을 받게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은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주식 사고 나서 이틀 있다가 결제되잖아. 이 거래일 전에 결제되잖아. 그러니까 이 거래일 후에 결제되잖아. 그죠? 그래갖고 장 마감하는 날 전전날에 샀어야 된다고, 주식을. 그래야지 연말을 기준으로 하는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리고 나서 이 배당 기준일이 되는 순간 나는 이제 배당을 받을 후보가 돼 있는 거야. 근데 다만 뭐가 있어? 배당액이 얼마인지를 모르죠. 그죠? 그거는 뭐가 돼봐야 알아? 배당을 선언해봐야 알잖아. 그지? 그래서 배당 선언일이 돼가지고 비로소 확정되고, 그리고 지급은 언제? 선언하고 나서 한 달 내에 준다 그러거든? 그러면 항상 배당 받을 때 정확히 한 달째 해줘. 단 하루도 먼저 주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 아, 진짜야. 그래, 나도 빡이 쳐가지고 오늘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납부하는 날, 신고 납부 마감 기한이야. 그래, 나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안 내고 기다리잖아. 하루라도 더 있다 내려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금 배당. 야, 이런 거는 뭐 얘기할 거 없지. 현금 배당.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나가요. 그죠?
그러면서 배당을 지급해 주는 거니까 잉여금이 줄어요. 그런데 얘들아, 아까 내가 뭐라 그래서 한 달에 시차가 있다 그랬잖아. 배당을 선언을 하는 순간 배당을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지. 맞니? 그럼 배당 선언 전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배당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얘기하진 않는다고. 그래서 먼저 뭐부터 나와? 배당을 선언하면 잉여금이 주는데, 선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가 선언하면 잉여금이 줄면서 대변에 뭐가 쌓여? 미지급 배당금. 배당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 그러니까 부채지. 그지? 잉여금이 부채로 바뀌는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부채가 현금하고 교환이 되는 거. 그죠? 다음, 자, 주식 배당 있어요. 주식 배당은 회사가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 배당은 액면 금액으로 하며 이익 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얘들아, 잉여금이 줄면서 현금으로 줄면 현금이 나가는 거니까 부채지. 그지? 근데 주식 배당을 하면 잉여금이 줄면서 잠재적인 주주와의 거래인 주식이 생기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 자본 항목이 생기는 거라고. 그랬다가 추후에 이 미교부 주식 배당이 자본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자본금으로. 이 내용 뭐 어렵지 않고 예제 6번, 7번 직접 보시면 되고요. 자, 중간 배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정관에 정한 경우, 그래서 정관에다가 써놔야 된다고. 아, 오늘도 가서 정관 오늘도 그거 해야 되는데. 자, 정관에 정한 경우 영업 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자, 그래서 얘들아, 이런 거 물어보잖아. 중간 배당은 주총 결의로 한다. X. 중간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죠. 그죠? 영업 연도 중 1회에 하나여 이사회의 결의로 동그라미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 이를 중간 배당이라고 하고, 현금, 원래는 현물 배당 안 되는데 아마 허용됐을 거야. 현금 배당이나 현물 배당이 가능하고, 이사회 결의로 배당한다는 점에서 주총 결의하는 연차 배당과는 다르다.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중간 배당, 현금 배당이죠. 그죠? 현금 배당 또는 현물 배당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런 이익 배당에 대해서는 이익준비금 적립해줘야 되죠. 자,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 이것도 별거 아닌데, 얘들아, 주식 병합, 주식 분할은 지금 니네가 배우는 체계 기준으로는 뭐야? 주식 병합 하면은 1,000원짜리 5줄을 모아갖고 5,000원짜리 한 줄로 만드는 거지. 그리고 주식 분할은 5,000원짜리 주식을 10개로, 5개로 쪼개갖고 액면가 1,000원으로 내리는 거 아니야. 1,000원 또는 500원으로. 대부분 주식 분할하는 경우 여러분들 많이 보셨어요? 주식 분할 대표적인 게 어떤 거야? 아모레퍼시픽 했었지. 또 SK텔레콤. 얘들아, 원래 SK텔레콤 액면가가 5,000원이었어. 그래갖고 SK텔레콤이 몇백만 원짜리 주식이었다. 황제주라고 불리죠. 그래갖고 분할을 한 거 아니야. 유통성을 늘리겠다고. 개미들도 사야 유통이 되니까.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지. 나는 아모레퍼시픽을 2007년도에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거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남성 화장품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근데 그때 군대 있는데 시간이 남았고 심심해서 공모전을 한번 해봤어. 근데 그때 내가 엑셀도 할 줄 모르고 파워포인트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 그래갖고 내가 파워포인트를 워드처럼 줄글로 써서 제출했어. 그래갖고 이건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보고서야.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어. 아모레퍼시픽 골든 플래티넘이라고 내가 나이 든 아저씨들 그 카피스 정해놨거든. 내가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래요. 정해놨는데 안 되더라고. 그 회장님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세수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얼굴을 이렇게 주름진 얼굴을 딱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딸내미가 뒤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이브닝 드레스 입은 딸내미가 와가지고 뒤에 싹 안겨. 그래갖고
뭐 하는 거니? 뭐 하는 거니?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래요. 요거 내가 카피 이제 정해놨었거든. 느낌이 있거든. 야, 이게 진짜 그 회장님들 신금을 울리는 거야. 밖에서 이런 거 안나 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이거 뭐 밖에 나가면 그냥 밖에서 다 굽실굽실 거리는데 그런 회장님들 집에 와가지고 설거지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근데 훅까지 딱 내면서 골드 앤 플래티넘. 이 새끼들 감성이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여기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이번에 얘기는 들었어. 너 나보고 내가 맨날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우리 마케팅 팀에서 그냥 유이사는 회계만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간다고. 상처받게. 자, 그래서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 해가지고 나 아모레퍼시픽이 주식 분할했잖아. 내가 2007년도에 만약에 진짜 아모레퍼시픽 내가 좀 그때 조금만 더 이게 깨어 있었으면 그때 주식을 샀을 텐데. 근데 정말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어. 그때는 그냥 한 명의 수학학원 선생이었거든. 자, 봅시다. 그래서 주식 병할 분합 뭐 큰 차이 없습니다. 그냥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는 거야. 뭐 잘 나오지도 않고요. 이익잉여금의 처분 아까 얘기했죠.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 차기 전기에 이월된 처분되지 않은 잉여금에서 당기순이익을 더해. 그 다음에 일부는 법정적립금에 적립을 해줘. 그리고 일부는 임의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기도 하고 또는 임의적립금을 취소해가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다시 넣기도 해. 그러고 나면은 이익잉여금 재원이 나오게 되지. 그 재원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거나 배당을 하지 않거나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제 8번 봅시다. 사실 지금 회계원리에서 얘기한 이슈들만 얘네들이 까먹지 않고 알고 있어도 나중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자본 항목 얘기가 나올 때 일상적인 얘기, 일반적인 수준의 이야기는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 자, 예제 8번. 야, 객관적으로 내가 물어볼게. 그거 별로야? 아모레퍼시픽 골드 앤 플래티넘? 아니, 그냥 이게 여자애들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아니냐? 아니야? 아, 많이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2007년이었으면 괜찮았을 아, 요즘엔 너무 예제 8번. 또 안 나오네. 예제 8번. 안 할게. 자. 12월 말 결산법인인 한국이 X1년 2월 28일에 개최된 X0년 주총. 자, X0년에 대한 주주총회는 X1년도 초에 하죠? 2월 28일에. X0년도에 대해서 차기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을 5만원 했대. 미처분 이익잉여금, 리테인드 어닝 이렇게 쓰죠. 자, X1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생겼대? 10만원이 생겼대. 그죠? 그리고 X1년 중에 중간배당으로 얼마가 나갔어? 2만원이 나갔대. 다음 X2년 3월 18일에 개최될 정기주총에서 임의적립금 중 적립목적이 달성된 배당평균 적립금과 결손보존 적립금은 이입을 했대. 자, 결국에 그러면은 자, 원래 이미 적립을 해놨던 거를 취소를 하고 다시 미처분 상태로 돌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당평균 적립금 얼마? 2만원.
그리고 결손보증적립금 3만원. 다음, 또한 이익잉여금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기로 하고 차기로 97,000원을 이월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얼마니? 5만원에서 3만원에서 13만원에서 15만원에서 18만원이네. 맞니? 이 18만원에서 자, 이익준비금을 10,000원 했어. 그죠? 그리고 주식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을 13,000원 했어. 그리고 현금 배당을 4만원 했어. 그리고 시설활동 적립금, 임의적립금이죠. 2만원을 했어. 자, 그럼 얼마니? 야, 일단 5만원에서 3만원에서 13만원에서 결손보증적립금이 어디 있어? 그 2002년 3월 18일 3월 18일에 배당평균적립금 2만원 있고 틀려? 그 18만 원 맞아요? 18만원 맞잖아. 야, 5만원에 2만원 빼면 3만원, 13만원, 15만원, 18만원.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만원, 주할차 상가액 13,000원, 요거 하면 이거 얼마야? 87,000원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18만원에서 87,000원은 처분했고 나머지가 93,000원이니? 93,000원. 이렇게 처리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일단 X 1년도에 회계 처리를 하면서 뭐가 83,000원이야? 아, 83,000원. 83,000원이고 97,000원이네. 97,000원. 됐지?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 자, X 1년 말에는 뭐 해줘야 돼? 집합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넣어주는 회계 처리해야 되지. 맞아? 이게 얼마? 이게 무슨 회계 처리야? 요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중간 배당은 이거는 이익잉여금을 배당 지급액으로 처리하는 거죠. 여기서는 아마 중간 배당액을 아예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중간 배당액이라는 개정 과목이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다고. 이거 뭐냐면 처음에 현금 지급할 때 현금 중간 배당 이렇게 가계정으로 놓은 거야. 임시계정으로. 그 다음에 이 임시계정을 중간 배당이라고 하는 임시계정을 제거를 하면서 이걸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준 거라고. 기중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했으니까 요걸 이 중간 배당이라고 하는 건 마감을 쳐준 거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는 뭐야? 자, 배당 평균 적립금 이익잉여금을 늘려주죠. 결손보전 적립금 이익잉여금을 늘려주죠. 맞습니까? 그죠?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 해주죠. 그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죠? 그리고 이건 현금 배당액이고요. 그죠? 현금 배당액 4만원. 이건 미지급, 근데 현금 배당 아직 지급 안 했으니까 미지급인 거지? 아직 지급 안 했으니까. 지급일자가 언제라고 돼 있니? 지급일자, 배당 선언 즉시 지급하였다 이 얘기는 없잖아. 그러니까 미지급 배당인 거죠. 만약에 거기에다가 뭐 배당 선언 즉시 지급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미지급이고. 아니, 미지급이 아니라 현금이고. 자, 시설할때 적립금만큼 이익잉여금 줄여줘야 되는 거잖아. 이익잉여금을 늘려주는 건 차변에, 줄여주는 건 대변에. 끝. 맞아요? 전혀 어렵지 않죠? 요 정도 회계 처리는 근데 한 번 정도는 직접 해보세요. 요 정도는. 자, 자본변동표와 주장순이익.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다. 애들이 자본변동표가 나오면은 대부분 그러니까 얘들이 대부분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만 보다가 자본변동표 나오면은 자본변동표를 막 버릴라 그래. 뭐 현금흐름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도 안 어렵거든. 이거 이제 큰 문항으로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어.
회사에서 야 그런 거 있지. 30점짜리 문제로 자본 변동표를 작성하라. 그냥 그거 못 풀면 떨어지는 거잖아. 집에 가면 되잖아.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만 봐두라고. 대부분 공부를 할 때 나는 그런 거 같아요. 싸워 누구랑 싸우는데 쫄지 않으면 지지 않아. 근데 쫄면 무조건 져. 쫄면 안 돼. 왜? 남자애들은 그런 거 있잖아. 막 중학교 때 막 이렇게 학교 들어가고 나면은 애들이 이렇게 싹 쳐다보고 한 번씩 이렇게 치고받을 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 딱 봤는데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그럼 거의 못 이겨. 그럼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짜장면 뭐 같이 먹을래? 이렇게 가야 돼. 딱 쳐서 이렇게 딱 눈 딱 마주쳤을 때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딱 봤는데 내가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문제 풀 때도 나는 항상 그랬어. 어떤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에이씨 이러면은 어떻게든 풀어. 그래갖고 내가 옛날에 이게 재수없는 얘기하는데 수능 시험 보러 갈 때 우리 엄마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 엄마가 아들 잘 보고 와. 내가 못 푸는 문제가 나올 리가 없어. 이러고 들어갔다고. 근데 자기 체면이지, 자기 체면. 왜냐면 가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나 공부 잘 안 했던 건데, 나 이거 제꼈던 건데, 이러면은 거의 못 풀어. 근데 아이씨 좀 생각해보면 나오겠지. 내가 못 풀 리가 있어. 이러면서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실타래가 풀린다고. 너희들 그래 겁먹지 말라고. 자본 변동표 보고 이건 좀 생소한데 그러지 말라고. 별거 아니야. 봐봐. 결국에 자본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 납입자본, 기타자본 구성요소, 이익잉여금 3개라 그랬지. 그러면은 X 1년도 1월 1일 기초잔액이 이거였어. 자, 배당하면 뭐가 줄어? 이익잉여금이 줄지. 맞아? 그리고 기타의 이익잉여금을 처분을 했어.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 처분한 게 이익잉여금을 줄여줄 거 아니야. 잉여금 처분했으니까. 대신에 기타 자본 항목을 건드렸겠지. 그죠? 그리고 중간 배당에서 이익잉여금이 줄어들 거 아니야. 유상증자에서 납입자본이 늘어날 거 아니야.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기타 자본 구성에서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게 부의 자본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총포괄 이익으로 기타 자본 구성 요소가 증가했어. 그래서 잔액은 얼마야? 이거야.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네. 이제 뒤에 중급회계 가면 조금 더 복잡한 이슈들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중급회계를 가게 되면은 이제 이익잉여금을 기초에 재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나온다고. 오류수정회계를 통해서. 왜냐면 오류수정회계를 했으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기초의 이익잉여금 금액, 그러니까 전기말 이익잉여금 금액하고 안 맞을 거 아니야. 중간에 오류수정을 했으면 이익잉여금이. 그럼 내 이익잉여금 어디 갔냐고 주주들이 난리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초 금액이 다릅니다. 요걸 설명해 주는 거라고. 그죠? 문제 직접 예제 9번 풀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주당순이익 중급회계 가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할 거고요. 여기서는 주당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부터, 그러니까 개념만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얘들아, 주당순이익은 결국에 이 회사가 벌어들인 주주에게 귀속되는 최종 잉여금인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한 주당 단기에 벌어들인 금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 주당 순이익을 보면서 항상 뭘 생각해? 수익률을 생각하잖아. 투자자니까, 주주니까. 그지? 그래서 이 수익률에 대한 어떤 이 지표로서, 인디케이터로서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PER 아니야. PER, 퍼라 그러죠. 그죠? 그래갖고 이 PER이라고 하는 건 뭐야? 내가 이 주식을 사는데 얼마가 들었는데, 그지? 또는 만약에 살려면 얼마가 들 건데, 얘가 미안합니다. 반대죠. 미안합니다. 자, 요거하고
요게 되는 거 아니야. earnings per share. 주당 순이익을 으로 주가를 나눠준 거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주당 순이익이 20원이야. 근데 주가가 100원이야.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금과 같은 가격이 지속되고 이익이 지속되면은 5년 있다가는 내가 원금으로 회수한다고. 그지? 그 다음에 주식을 팔아버리면 되겠네. 뭐 이런 단순한 지표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진짜 건전한 주식관을 나한테 배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 내가 막 상한가 주식도 잡고 막 이러니까 내가 무슨 막 이런 거라는 건 되게 불건전하게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굉장히 나는 나 같은 사람들이 자본시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야, 이거는 뭐가 결정해? 경영성과가 결정하지? 이거는 뭐가 결정해? 그지? 주식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 사이의 괴리감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있어. 게다가 그러니까 니들 보고 조심하라는 거야. PER 낮다고 주식 사지 말라고. 무조건 PER 낮으면 주식 사는 애들 있어. 야, 일시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왜 낮은지, 야, 낮으면 이유가 있을 때도 많아. 애들이 그런다? EPS는 이건데 주가가 되게 낮아. 그래갖고 PER이 낮아. 그럼 이거 주식 사고 싶잖아. 어마어마한 악재가, 업자들끼리만 다 알고 있는 악재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 때문에 작다, 이것 때문에 작다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봐야 돼. 주식은 종합예술이야. 그리고 또 뭐도 있어? 야, EPS는 경영성과가 결정한다 그랬지. 그지? 경영성과라고 하는 거는 재무상의 이익이지. 맞아? 그럼 재무상의 이익은 우리 이제 알잖아. 충분히 다양한 회계 처리 방법을 통해서 재무상의 이익은 바꿔낼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이제 회계원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내가 니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이 회계원리만 듣고 앞으로 공부 안 하는 애들도 있다고. 회계에 대해서 빠이빠이 하는 친구들. 이거를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앞으로 살면서 재테크도 하고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펀드도 들고 대부분이 대학생들이니까 그러겠지. 근데 제발 어떤 지표 하나를 보고 그거를 맹신하지 마. 굉장히 종합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회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이 재무제표를 볼 때 하고, 그냥 단순히 이익이 얼마네? 뭐가 얼마네? 그러면서 뭐 2시간짜리 재무제표 특강 들은 다음에, 왜 있잖아, 주식하는 애들이 하는 2시간도 아니야, 막 1시간짜리 재무제표 특강. 니네 옛날에 그 주식 사기꾼 이희진이라고 알지? 걔가 재무제표 뭐 이렇게 뭐 재무제표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막 듣는데 막 나도 열불이 뻗치더라고.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 친구는 되게 단순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라고 하는 판타지를 줬던 사람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이 훨씬 달콤해. 니네들 보고 야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돼 라고 할 때 기분이 좋지. 희망도 생기고, 니들한테 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조심해, 이거 조심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안 좋잖아. 그러다 왜 그런 판타지에 빠진다고. 왜 다들 부자는 되고 싶으니까. 그래 비트코인 쳐 사가지고 가자 이러고 있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장담은 할 수 없어.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를 경제학자다, 경제학도다 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막 단언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다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주식을 사는지 알아. 사람들이 다.
나는 내 포트폴리오에는 주식이 50개 이상 들어있어 항상. 그렇게 주식하는 거 좋아하고 투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비트코인 단 한 번도 안 사왔어. 단 한 번도 살 생각도 안 했고. 그러니까 내가 몇백억을 못 벌었지. 맞다니까. 내가 1억 원어치만 샀어도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것의 존재를 알았을 때 1억 원어치만 샀어도 내가 몇백억을 벌었겠지. 미련 없어. 내 것이 아닌 거야. 왜? 난 모르겠거든 비트코인. 주식? 개인적으로 나는 주식은 사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근데 주식은 니들 하려면 제발 이런 거 보고 하지 마. 재무제표 보고 주식 사지 마. 니네들이 재무제표 볼 줄 알고 재무제표 만져놓은 거야. 인디케이터 보고 사지 마. 못 믿어. 이거를 니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려면 그만큼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공부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회계원리 이거 뒷장 뭐 이제 끝났지? 뒤에 없지? 사실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더 중요하고 뒷부분은 중급회계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얘들 이제 회계원리는 일단 이제 덮고, 다만 내가 부탁을 하는 거는 이제 뭐 조금 시간이 있을 거야. 중급회계 들어가는 때까지. 그지? 그때까지 니네 만약에 회계원리에서 되게 찝찝한 부분이 있었다. 그거 정리해서 연습 문제 한 번씩은 꼭 풀어봐. 그러고 나서 중급회계 들어가야 돼. 중급회계 가서 막 분기할 때 버벅거리고 막 차변대변 어디서 쓰지 이러고 있으면은 그럼 걔는 중급회계 진도 못 나가. 그거 언제쯤 정확히 나가지? 내일이지. 여유가 있네요. 여기 있잖아. 네, 여유 있죠. 대략 9시간이나. 굳이 충분히 여기 있어. 19시간. 19시간. 가사.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공평은 중급이죠?